서울의 소리가 응징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여기가 구기동이죠. 예, 구기동의 한 세탁소, 동익세탁소라고 이곳에서 한 2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최장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왜 여기 찾아온 거 아세요? 글쎄, 갑자기 저는 연락, 아니,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 이곳에 단골 세탁소라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지, 내면까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겉만 아니고, 깊은 어떤, 그 가족 간의 이런, 왕래도 있었고 가족같이 지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옆에 계신 그 하얀 머리에 아름다우신 우리 선생님 누구신가요? 저는 구기동 주민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사 왔으니까 주민인데 여사님이 저희 보면 구기동 애기 엄마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 어디 사는 누구 이름까지 좀. 저기 문재인 대통령님이 구기동 살았을 때 같은 동네 살았던 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양난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익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네. 최장교 선생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옷을 많이 세탁도 해주고 수선도 해줬다는데 네.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연도는 잘 몰라도 한 10년 정도 안 될까요? 한 7, 8년? 예. 그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눈 오면 눈 왔을 때 같이 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옷도 사모님이 직접 가져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들 소매고 이렇게 줄여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첫 만남은 이제 세탁소로 세탁물을 맡기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직접 오셨었나요? 네, 직접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옷 가지고 직접. 아니 대통령님은 안 오시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예, 김정일 여사께서 네,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아드님도 같이 한번 이렇게 아드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네. 처음 오자마자 알아보셨어요? 몰랐죠. 그럼 이제 그 집에 옷을 갖다 주러 가니까 네. 거기 대통령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옷을 배달하러 가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앉아 이제, 계시더라. 네, 그때 알았죠. 그때 앉아 계시는데 인사했었나요? 깜짝 놀랐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나는 이제 아유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이 되고 예. 이렇게 이제 세탁물 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주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양복을 많이 입나요? 양복 주로 입으시죠. 예, 근데 양복을. 이제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것도 다 덮어주시고 그러더라고. 뭘 잘못했는데 덮어주던가요? 허리 줄이는 걸 잘못 줄여가지고 너무 적게 줄였나요?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허리가 안 맞아서 버렸어 2개. 이게 뭐 이렇게 사심없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허리 안 맞아서 물어달라고 할 텐데. 그럼 이제 바지를 했는데 이제 한쪽은 꼬매고 한쪽은 안 꼬맸어요. 그런데 행사에 나갔는데 그렇지. 이 큰 실수를 하셨는데.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옷을 그럼 한쪽은 꼬매고 한쪽은 안 꼬매서 바지 길이가 달랐겠네요. 근데 입고 가셨다. 나중에 이제 늘어지니까 걸어가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혼날 줄 알았더니 또 뭐 사모님이 이걸 안 꼬맸다고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이네요. 이게 그래서 더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 말이 그렇지. 그렇죠. 큰 행사에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최 선생님이 실수 많이 하셨네.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님이 몸소 이렇게 뛰는 걸 막
실천하세요. 아, 그 옷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직접 막 옷 빼서 막 챙겨주고 그래. 아 집에 가면 옷 네. 걸어서. 이 옷걸이 뭐 챙겨주면 도움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지요. 아, 그러면이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딴 사람이 빼서 줘도 되는데 직접 또 빼고 계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도 주시고 그래. 아, 집에서. 예. 아, 그 집에 가보시니까 네. 어때요? 집이 이제 뭐 깔끔하고 깨끗하지요. 예. 한 20 몇 평 되니까 20몇 평분이 안 돼 있어요? 29평. 24평인가 할 거예요. 24평. 25.7평인가? 국민주택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사셨는데. 참 우리가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알려지지 않은 얘기 있으면 좀 오늘 톡 털어놓으시고 정말. 그 아드님 결혼식 전날 양복 길이 주리러 오셨잖아요. 아니, 아드님이랑 같이. 네. 그때 아드님 그 결혼식 한다고 예. 급하대요.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 했었고 예. 뭐 다른 거뭐 근데 아드님 그 결혼식 한다고 그 무슨 예복인가요, 그러게? 네, 뭐 예복을 미리 맞춰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금 잘 안 맞으니까 내일 입어야 되는데 빨리 좀 급하게 해서 급하게 한 게 하나 있고 예복을 그러면. 아니요, 예복 그날은 제가 여사님을 여기 앞에서 아드님하고 만났어요. 예, 말투 대신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저랑 만나서 예, 얘기를 많이 예.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누구니까 우리 아들이래요.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구기동 애기 엄마 비밀인데 손이래 비밀인데 그래서 뭔데요? 우리 아들 내일 장가가 그런데 축하드려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복을 내일 입어야 되는데 길이가 안 맞아서 그냥 길이 요만큼만 줄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길이 좀 줄이려고요. 막 그러시길래 그러면은 그리고 나선 저는 이제 아드님하고 여사님하고 여기 아주머님하고 세 분이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집에 간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혼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비밀이야. 그래서 알았어요. 이러면서 갔는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특별하게 뭐 옷 입을 건 계속 양복을 입을 건 아닌데 그냥 길이가 좀 길어서 요만큼만 줄이려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도 자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좀 요만큼만 양복 길이를 줄이려고 그러세요. 예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막 얘기하니까 아주머님한테 옷 입어보고 요만큼만 줄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드님이 막 옷 입어보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지금 아니, 그걸 보통 결혼을 하려면 예복을 막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근데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여사님은- 예복을 안 맞추고 입던 걸 줄여서 입은 건가요? 입던 건데 좀 길이가 길어서 누가 입던 아드님이 입던 양복인데 양복을 그냥 길이가 예복으로 줄여서 예복으로 한다고 이만큼만 줄이려고 예복을 따로 안 저한테는 맞추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보통 결혼식 때는 예복 다 맞추는 그래서 건데 속으로 항상 한 이것도 번이라 안 맞추시나?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아들은 별로 양복 입을 일이 없어 그러시길래 그냥 워낙 검소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쵸? 생각이 나는데 최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양복을 그 입으시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입던 양복 같아요. 예, 직접 줄여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서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입고 결혼식을 한다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거예요. 나도 안 돼서 지금. 그래서 그럴 적에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아들 그 결혼식 날 양복을 뭐 미리 딱 맞게 맞추지 않고 옛날 입던 걸 좀 줄여서 그렇게 입고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시켰다. 네. 이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넣는데.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죠. 아들 결혼식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최고로 멋있는 양복. 최 선생님 아들 결혼시켰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 날 양복 해줬어요? 줄여 입혔어요? 해줬지요. 뭐.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 줄여서 글쎄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막 웃으시면서 네. 근데 또 아드님도 그냥 웃으시면서 또 서 계신데 제가 그때 처음 아드님은 뵀어요. 그리고 세탁물을 이렇게 가지러 가도 이 사모님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 거들어줘요. 세탁물 담을 때도 막 집어주고 거들어주고 뭐 그렇게 다른 집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집에 가면 서서 그냥 뭐 이렇게 발로다가 이렇게 미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닥에 놓고 제가 이제 세탁물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쓰고 그러면은 이것도 하세요 하고 발로 쓱 미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대부분 거들러주는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안 거들려주죠. 그 거들러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 말고 또 누구 있었어요? 그런 줄 없어요. 그러면 오직 문재인 대통령 집에만 세탁물 가지러 가면 거들어주고 걷어주고 그랬다는 건가요? 그 사모님이 원래 그 성격이 이 그래서 사모님은 참 그 뭔가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던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집에서 대통령 그 되시고서 들어갈 때 이제 세탁물 한 2건 정도를 여기다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세탁물이 그때 한 좀 많았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침대 이렇게 이런 것도 큰 게 있었다고. 내가 세탁물을 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영부인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소도 그랬어요. 네. 이제 여기는 주소가 대통령입니다. 이제 주소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됩니다. 대통령으로 써서 여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탁물을 담는데 미리 그 무거운 카페트를 막 들고 계시는 거야. 네. 아이 내려놓으시라고 어때?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들고 계시고 그렇게 노상 그렇게 이 해주시. 대통령 당선 후에 세탁물로 네, 당선되시고 거기서 3일 동안 사셨거든. 홍은동에서. 제가 어디 가면은 배달 다니고 그럴 때 1,000대만 받고 살잖아요. 뭐 세탁소가 뭐 배달 가지러 가면 뭐 1,000원 그걸 안 쓰다 보지. 근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싱크대에서 뭘 씻어요. 뭘 씻는지 몰라요. 문 그러기 대통령이 직접 설거지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손 이렇게 닦고 와서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아, 그럼 대단하죠. 그것도 대통령이 나도 계시고. 세탁소 오면 악수한 일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 철을 안 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신다고. 세탁 지금 최선의 말씀에 세탁소 하면서 이제 그 가지러 가면은 다들 그냥 못 본 척하고 물건만 던져주고 오듯이 했는데 오직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집에 가면 뭐 설거지 하다도 손 닦고 와서 악수하고 그러셨다. 그래서 나 지금 하찮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하나 원래 그런 건가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봐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생활화가 되신 거야. 그게. 몸에 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보통 집이 가도 그냥 어떻게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세탁물 몇 개 있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써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거 다 지켜보면서 이게 꼭 한 개 한 개를 꼭 챙겨서 담아주고 그래요. 같이 거들어주고. 세탁물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네. 누구나 차별 없이 악수하고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우리 최선생님이 세탁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죠. 남편이 악수해주고 하는 건 없지요.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본 척 그냥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기억이에요? 아니 눈이 어느 날 많이 왔을 때 네. 같이 나와서 쓸고 하는 게 아니 같이 나와 쓰는데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요? 뭐 추산장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와요? 아니면 아니 서로가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인사만 하고 눈 쓸고 가셨는데 네. 이제 쓰려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멀리서라도 먼 멀처 한 50m 떨어졌어도 이렇게 썩 보면서 빗자루질을 잘 하나 못 하나 이제 그러고 좀 감시를 하셨구나. 그러지. 잘 하시던가요? 하시더라고요. 그 특별히 남는 기억은 눈 씻을 때 기억이 제일 남았다. 네, 그거 남았고 요 전에 한번 이렇게 여기 막 카메라가 막 여기로 다 왔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후에. 된다고. 네. 그 지난번에 안 되셔. 누가 됐잖아요. 네, 박근혜 그때.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안 됐더라고 이게. 여기 카메라가 전부 다 그냥 5시 반까지 전부 다 집중돼 있다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 선거 투표하는 날 5시 반이 좀 넘으니까 다 빠져가지고 상명대학교 운동장까지 꽉 찼었어요.
막 3시 5위까지 막 그러더니 5시 반 넘으니까는 싹 빠져. 싹 빠지고 몇 대 없고 그 저 텔레비 뉴스 보니까 그 박근혜 그쪽으로다가 그냥 막 쫙대 카메라가 가 있더라고.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특별히 남는 기억은 이제 그 정도시. 우리 햇님이 엄마. 그 문재인 대통령 네 분 만나서 특별히 좀 남는 기억 없어요? 아, 여사님이 과일 깎아주시고 과일을 주셨거든요. 저희 애들. 맛있던가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좀 얘기해 보세요. 사과 2개, 배 하나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여사님이 대통령님하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어디서? 집에서. 나도 좀 부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이 지금 이렇게 이쪽에 부엌 옆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섰더니 여사님이 제가 이렇게 뻘짓하게 서 있으니까 아유 옆으로부터 그러시면서 여사님이 막 찍어주셨거든요. 아, 직접? 근데 그때 저가 되게 아쉬운 게 저가 빠지고 여사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4명을 찍어줘야 되는데 네. 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딸내미가 대통령님이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자기도 사인을 해서 대통령님한테 할아버지 이거 저 사인이에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이름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전 나중에 아나운서 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는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시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릎을 약간 구부리셔가지고 고개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세요. 저희 이렇게 있다가 수지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쫑긋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대통령한테 할아버지 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 보고는 민성이는 뭐가 하고 싶니? 그랬더니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사님이 역사가 너무 멋있다고 분명히 훌륭한 아들 딸이 될 거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고요. 되게 좀 인간적이시고 되게 좀 소탕하세요. 그리고 기억을 되게 잘하세요. 한 번 본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세요. 그쵸? 저기 대통령 당선되고 청와대 들어가는 날 예, 여사님이 수행비서관 편에 꽃다발 보내셨다고 막 저한테 자랑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사님이 잊어버렸죠. 그 꽃다발을 보내주셨대요. 네. 날 보더니 햇님 엄마 이거 여사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사님이 그때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자랑하면서 직접 와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인편에 꽃다발 김장배추 김치도 줬어. 맞아! 여사님이 김장김치 김장배추. 김장배추도. 네. 김장한 거 그리고 또 주셨다고. 주신 게 뭐 있어요? 그때 왜 꽃다발 여사님이 그때 꽃다발 주셨다는데 막 자랑하면서 네. 여사님 직접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청와대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 옷 예쁘게 드라이해주고 예쁘게 수선해서도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다고 인사하고 갔다고 울먹이면서 저한테 자랑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저한테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네, 그랬어요. 지금 진짜.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청와대 들어가서 근다고 우리 남편 옷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쵸? 그때 그랬다고 막 저보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은 우리 추 선생님 우리 부인 네, 되시는 와이프예요. 분인데 정말 잘했어요 우리 누나님.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좀 치료 중이시라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그 기억에 남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기억을 좀 잘 못 하셔서 아쉽습니다. 우리 그 특별히 남는 기억 중에 그 이제 대통령 당선 후에 이제 그 아까 말씀했듯이 그 경호원들 참호문 경비가 있는데 옷 갖다 주고 그 후에 꽃다발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뭐 편지나 이런 소식들은 전달된 일 있었어요? 없어요. 바쁘신데. 근데 이제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고 뉴스로 아니, 많이 네. 보고 계신데 우리 저기 햇님이 엄마 네. 우리 대통령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뵀어요? 저기 봉화 오셨을 때. 봉화 왔을 때 이제 대통령 네, 되니까 계실 보는 때, 척하고 이제 그게 가시던가요? 아니요, 여사님이 네.
구기동만 부르셨어요. 아니 보고 네. 먼저 가서 인사한 게 아니고 아니요, 이제 저기 계시는데 대통령이 영부인 되셨는데 저가 어떻게 해요? 옆에 가도 멀리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누가 구기동 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대. 선생님 인사했죠. 그래서. 아 먼저 불러요. 인사하시고. 근데 여사님이 원래 네. 지나가다가 보셔도 먼저 아는 척 하시고 항상 먼저 아는 손을 척. 항상. 근데 그 우리 신선생님은 그 김정일 여사님이 뭐 좀 식사 함께 하자고 하신 일 없었어요? 거짓말. 그 김치 같은 걸 이렇게 그 친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오시나 봐요. 붙여오시면 김치를 한 그릇 줘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놀아줘요? 예, 저한테 조금 김장김치. 주면서 이게 뜨거운 밥에다가 이렇게 척척 걸쳐 먹으면 맛있다고 이렇게 주고 그런 거 보면 꼭 시골에 그 뻑하는 그 옛날 엄마 네. 있잖아요. 그런 지금도 그런 김정일 여사님 보시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착해요, 착해. 우리 저기 같이 밥 먹은 거 같이 잘해요.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밥 먹은 걸? 네. 대통령 되기 전에요. 배달 갔다. 배달 가서 집에서 네. 뭐 맛있게 드셨어요? 네. 김장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김장김치를 주더라고요, 한 포기를. 네. 갖고 가서 먹으라고. 맛있어요. 아주. 그러시구나. 왜 그때 여사님 때 갔다 오시면은 저한테 막 자랑하셨잖아요. 네. 과일도 깎아서 주시고 네, 그 또 한 번은 여사님하고 같이 아이를 얘기하면서 여사님이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같이 울어줬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맞아. 맞아. 그때 막 저한테 자랑했잖아요. 예, 예. 내 얘기 들어주고 말썽 많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네 얘기 들어준 사람 처음이었다고 그때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요, 그쵸? 맞아. 그쵸? 여사님이 그런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셨대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만 해도 김장김치 이렇게 살포기 주는데 고맙죠. 뭐라고 식사도 하시고 나온 김에 김장 예예예 받아왔다. 예예예예 먹으라고 줬어 아저씨 사모님이. 갖다 드렸구나. 예. 근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세요? 자주 보세요, 텔레비에서? 그럼요 기억나죠. 근데 요즘 어떻게 사시는 것 같아요? 딱 보시니까. 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사시겠죠. 잘 살고. 그럼요 있구나. 대통령까지 해줬었는데 네. 잘 사시지. 근데 사실은 많이 네. 힘드시대요. 그럼요. 이제 좀 좀 오늘 힘들겠지 위로의 나라를 말씀, 지키려니까. 지금 우리 그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김정일 여사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거니까 좀 우리 좀 인사 한 말씀만 해보세요. 문재인 여사님한테 대통령이나 인사. 여사님. 여사님? 아이고 여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 힘든 때 김장김치도 드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바쁘시니까 서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된 거야? 우리 저기 친원장님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이제 겨우 2년 반 됐거든요. 네. 2년 반 됐는데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전국이 좀 혼란스럽죠. 안정이 잘 안 되고 그 야당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반대 세력이 해도 넘어온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데 우리 최 선생님이 좀 문재인 대통령 좀 마음 좀 위안되게 인사 말씀 한마디 좀 하시죠. 그래? 예. 아유 참 그냥 이웃에 계실 때 같이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뵙지는 못하고 이제 옛날에도 내가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텔레비에서만 보는 분을 이렇게 직접 집에서 보니까 신기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지금 보면은 문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원칙대로 수사를 이렇게 해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간섭을 않잖아요. 그전 같으면 붙잡아다가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그렇잖아요.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참
참 잘하고 있고 그거 뭐 다른 것도 뭐 다 잘하는 게 많지만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지지율이 쏙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팔이고 어디고 막 다 그냥 혼내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통령께서는 뭐 그냥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쓰면서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막 더 막 야당에서는 막 더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율이 아주 건교하게 그냥 50%대를 그냥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오늘 지지율 45% 나오는데 역대 대통령이 임기 2년만 지나서 나온 지지율 중에는 제일 높아요.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은데 하여튼 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좀 그 이웃으로서 이웃집 아저씨로서 당부의 말씀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저 꿋꿋이 하여튼 저 참고 견뎌서 좀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욕 한 두 마디만 먹으면 쓰러질 정도로 그냥 아픈데 이게 건강이 좀 많이 이렇게 건강이 좀 이게 걱정돼요. 저렇게 여기저기서 맨날 떠드는데 그 소리를 다 안 듣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안 듣고 하고 싶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할 일만 그냥 하셨으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아마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좀 잘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소박한 옛날 세탁소 아저씨의 당부의 말씀 문 대통령님 듣고 건강 좀 조심하시고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사 말씀이 제일로 이 마음을 위안을 드는 인사 말씀을 보고 우리 형님의 엄마 문 대통령한테 좀 위로가 되는 그 이웃집 주민. 이 주민으로서 또 저 햇님이 엄마하고 부르는 그런 가까운 사이 그걸로 저는 여사님이 구기동 엄마라고 불렀어요. 구기동 엄마가 네. 구기동 살던 김정용 여사한테 좀 전하는 그럴까요? 말씀. 김정용 여사님한테 좀 전하세요 이번에는.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 구기동 엄마예요. 기억나세요? 저 보면 항상 먼저 구기동 엄마 인사해 주시고 저가 그때 화장 안 하고 그냥 갔을 때는 에이 그러셨다가 저가 화장하고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셨더니 저한테 오더니 화장하니까 얼마나 예뻐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녀 항상 그러셨죠? 여사님 저 화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기 우리 그 대통령 네이버한테 네. 인사 한 말씀만 하세요. 인사. 아유, 그 전에 김장김치도 주시고 참 서늘하게 이렇게 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으시라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앞으로 더 좋게 사시요. 좋으세요. 말도 할 줄도 몰라요. 예, 우리 그래 아주 좋은 인사고요. 네. 이렇게 소박하니 우리가 모여서 하는 방송들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일부러 찾아왔고요. 더 하시는 말씀 있으면 그냥 아무 말씀이나 막 좀 하세요. 참 기억이 되게 많아. 그리고 저기 당 대표 시절에 그 구기동 사셨을 때 구기동 그 102동인가 뒤쪽으로 대통령님이 항상 산책을 가셨어요. 등산을 끌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대통령 그분도 노사모는 아니셨는데 이렇게 무늬만 노사모다 맨날 하시는 분인데 혹시나 나쁜 사람이 대통령 혼자 이렇게 등산하시니까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몰래 이렇게 따라가셨대요. 혹시나 그때 뭐 무슨 일 생길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아유 그때 뒤에 있지 말고 옆에서 말동무하면서 갔으면 참 좋았을 거 왜 바보같이 뒤에서 무슨 보디가드도 아닌데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잘 가시는지 탈 없이 이렇게 나쁜 사람 없는지 봤다고 그 얘기도 그러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아, 나 생각났다. 여사님 시장 봐오는 것도 봤어요. 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 봐오셨다고 장바구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차 주차시킨 나한테 여사님이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랬더니 뭐해요 그랬더니 수산시장에서 장바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러면서 막 들고 들어가시는 것도 여사님 기운 세죠. 기운 세서 훨씬 더 호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기운이 더 세실 것 같아. 얘기도 훨씬 더 재밌게 잘해주세요. 얘기도 잘하고. 네. 그 조혹시 알아요? 그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2억 원을 이렇게 맞아요. 그 당시에 2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에 2, 3천만 분이 안 갈 테니까 얼마나 큰 돈인 거죠. 나는 그거 그 문재인 대통령 혼자는 안 됐을 거고 김정숙 여사님의 그 호탕함이 그런 쾌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나중에 돌려받기도 했는데 안 돌려받았다고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 TV에서 한번 예. 그 당시 나는 막 나왔을 야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가쁘길래 2억 원씩이나 냈을까 했는데 그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그 냈는데 그거 그 김정은 여사 부인들이 반대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맞아요. 같이 합의가 돼야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장부시구나 나는 그걸 맞아요, 들으면서 여장부시구나. 뭐 그런 거 호탕하시고. 여장부다우면 한번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뭐 호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아드님 결혼식 전날도 이제 여기 세탁소 앞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줄인다고 그 얘기 막 하시면서도 보면은 되게 스스럼 없으세요. 스스럼. 네. 여사님의 장점은 남녀노소 꺼리낌 없이 먼저 다가가시고요. 되게 스스럼 없이 공평하게 대하세요. 되게 상대방을 되게 편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부인이고 뭐 민정수석 부인이고 그렇게 보면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지금 여기 백육동 민정수석 할 때 들어오셨는데 그 싱크대를 요 밑에 있는 싱크대 집에서 30만 원인가 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치셨는데 다시 들어올 때도 그냥 청소만 깨끗이 했지. 보통 여자라면은 뭐 부엌도 예쁘게 고쳐고 싶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으시고 저는 그때 되게 충격보고 저는 약간 막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싱크대도 좀 이렇게 남자는 자랑 우리 건 한샘 거야 NX 거야 막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뭐 속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은데 여사님은 여기 밑에 백조 싱크대인가 거기서 그냥 30만 원 주고 하셨는데 민정수석 하셨대요. 근데 그걸 계속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12년 12월에 갔을 때도 집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게 저희 아이들도 그 얘기해요. 변호사였고 그렇게 높은 집까지 하셨던 분인데 집이 살림이 이거밖에 안 돼? 저희 아들,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오면서 나도 좀도 좀 내 내면을 좀 가꿔야지 막 보이는 거는 치장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통령님 댁을 방문하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구기동에 이사 올 때 보통 분 아니셨잖아요. 그쵸. 민정수석이라면 네.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네. 수석으로 왔다가 조금 계시다 당대표하고 네. 국회의원하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석 이때 이제 이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평범한 이웃 예. 아저씨 같이 예. 그렇게 해온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그 훈훈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성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 이건 아무도 못 보던 얘기인데 정말 대통령님 이제 이거 좀 크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못 본 집에 거니까. 딱 들어갔는데 창가에 이런 의자가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이 있고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었고 의자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창가에. 그러니까 아마 창밖을 보시면서 두 분이서 책도 보시고 그 의자에 앉아 책도 보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오자마자 엄마 왜 그랬더니 우리도 책상 하나 사자서 왜 그랬더니 우리도
할아버지네처럼 저희 아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할아버지로 불렀으니까 할아버지 집처럼 이렇게 창가에 책상을 놔두면 왠지 내가 공부를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책상을 사줬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대통령님 덕분에. 지금 아들과 딸이라겠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많이 닮았나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롤모델이 김정숙 여사님이거든요. 네. 이 여사님처럼 좀 아무나 이렇게 좀 사람들 다정다감하게 잘해주고 좀 스스럼 없이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웃을 때도 사실은 제가 김종인 여사님 흉내내려고 사진 이렇게 쓱해서 우리 혹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은 사진 없으세요? 글쎄 그걸 못했어요. 그때 그거 우리 부탁하고 현님이 엄마는 온갖 호강을 다 누렸는데 왜 우리 최 선생님은 못 누렸대요? 같이 좀 누리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예요. 그날 아마 눈 청소했던 사진이 아침 6시 40분인가? 눈 치우는 네, 눈 사진. 치우는 여사님이 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보답할 게 없는데 하면서 같이 이제 눈 치웠던 사진. 그때 아마 이경규 그 프로에서 한번 한혜진 이경규 했던 프로에서 나왔던 말씀이신데 이게 그때 아침에 두 분이서 그 청구빌라 전체 눈을 다 쓰셨어요. 두 분이 대통령 네 분이 청구 그쪽 눈을 다 치웠다고. 네, 그래서 그날- 내가 그날- 김정수 여사님이 기운이 세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치워가지고 했다고 근데 저한테 저가 사실은 눈 치운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벌써 벌써 치우고 치우셨는지 가- 들어가셨더라고요. 세탁소는 언제까지 오실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때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야. 글쎄 이거 프랑카도 걸어놨으니까 어차피 해야죠. 이것도 걸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띠라 마라 그래. 그래서 아니 사실 여기서 해오고 여기 하시다 갔는데 이거 붙여놓은 게 뭐 나쁜 일이냐. 저기 그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은 뛰라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뭐 상관이 없지 않냐. 우리 입사하고 또 나한테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고 또 뭐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우리 사진이나 좀 찍죠. 잠깐만요. 네. 여기 어머님한테 네. 카메라 보시고 여사님 보고 싶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두 마디만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잠깐만요. 뭐라고? 시작. 여사님 힘내세요. 보고 싶습니다.